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신저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2차 전지 주들의 상승이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빅테크 실적을 앞둔 시점인데요. 공중전 통해서 이번 주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을 단일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짚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석유 업황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LG화학이 올해 3분기 아쉬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42% 감소했고 매출은 6.1% 감소했습니다. 원료 가격과 운임 비용의 일시적인 증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4분기에는 원가 개선과 유럽과 북미 물량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두산밥켓의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새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4% 줄었고 영업이익은 57% 감소했습니다. GGB 금융지주가 2027년까지 약 1,500억 원 수준의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자사주 소각 방침을 밝힌 건 창사 이래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각 계획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로봇 섹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규장에서 개별 이슈로 인해서 휴림 로봇, 로보로보 등 강한 상승폭을 켜냈는데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전진 건설 로봇이 2% 넘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대원전선이 정규장에서의 상승 탄력을 이어받아서 현재도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AI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수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주들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현재 급등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콜레라 백신 부족으로 유니세프의 콜레라 발주량이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반도체주의 반등으로 인해서 증시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유니셈의 주가도 바닥에서 벗어나서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2시 이후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7%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4%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디램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가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앞서 공시로 전해드렸던 두산밥켓입니다. 장 마감 후 아쉬운 실적이 공개되면서 현재 1% 넘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유바이오로직스가 상승 탄력 키워내더니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민품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흑자 전환이라는 단어 투자자분들 참 좋아하시는데 특히나 바이오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 더 눈에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좋죠.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가 어떤 성적을 내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 특징이 이제 일반 그 어떤 백신만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CRMO 사업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요 실적 흐름이 장중에 나왔었으면 굉장히 오늘 또 강세를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시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는데 오늘 시간의 마감까지도 그 상승세가 잘 이어진다면 내일 이제 갭상하겠죠. 이제 그러면 저 내일 들어가도 되나요? 자,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만약에 내일 갭상 시작하면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만약에 내일 이렇게 갭상을 시작했는데 이제 또 꼬리를 달고 이렇게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시면 접근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좀 크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큰 이벤트가 대선 이벤트
이벤트가 있죠. 그다음에 대선 끝나면 바로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는 조금 이제 아직 정신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확실성, 이게 누가 될지 모르는 어떤 공포감이나 어떤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저쨌든 11월 중순 말 정도 되면은 시장이 조금 정돈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산타레를 향해서 가게 될 때 바이오와 이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 지금 8월 달부터 너무 잘 왔기 때문에 연말이랑 1월 달에 제약 바이오가 살짝 쉬었다가 2월쯤에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 유바이오로직스 갖고 있는데 뭐 손실 중인데 뭐 수익 중인데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매도 타이밍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흐름 좋고 내일도 잘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지금 힘이 약하기 때문에 꼬리 달고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사실 연말 전에 차익 실현도 괜찮다. 물론 연말에도 뭐 대선 끝나고 대선 훈풍이 있는 와중에도 잘 갈 수 있죠. 실적이 계속 좋고 뭐 4분기 전망도 굉장히 좋아서 연속적인 이슈가 따라 붙으면서 주가도 같이 훈풍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과 그다음에 또 이제 힘이 빠질 가능성 요 두 개를 같이 놓고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은 이제 대선 전후로 한번 잡을 수 있겠고요. 나는 길게 들고 갈래 하시는 분들은 쭉 들고 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도 제약바이오가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잘 챙겨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어닝 쇼크 나온 기업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산 밥캣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2% 가까이의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업이익이 1,257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컨센서스가 2,000억 원대였는데 781억 원이나 하회했어요. 뭐 HD 현대인프라코어도 그렇고 두산밥켓도 그렇고 건설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3분기만 이렇게 일시적인 건지 네. 4분기 그리고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건설 쪽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미국 대선 끝나게 되면은 뭐 해리스가 되던 뭐 트럼프가 되든 트럼프는 뭐 뉴시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해리스 같은 경우 뭐 4년간 300만 원 주택 건설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미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대선에서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실행해 나갈까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반토막이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어닝쇼크인데 네. 시간에 걸려서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요. 내일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시간에 걸려서 그렇게 큰 반응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일단은 내일 시장에서 하락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뭐 오늘 현대위안가요? 현대위안처럼 급락이 나온다라는지 아마 그런 반응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어쨌든 어닝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투자자들이 두산 밥켓을 바라볼 때 실적보다는 과연 진짜로 두산 오버텍스 자회사로 가나? 아마 여기에 또 아마 신경을 더 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두산이란지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다른 그룹사 쪽으로 가 있다는 것들 때문에 일단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연유로 해서 큰 하락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큰 하락은 안 나올 것 같고 내일 일정 부분 뭐 하락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결론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아마 대선이 어쨌든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어느 쪽이든 인프라 투자든 뭐 주택 건설이든 진행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 내년 가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도 오늘 좀 어닝쇼크 나오면서 하락했는데 뭐 4분기쯤 되면 그때는 매수 기회로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기다려야 되겠죠. 그냥 매수 타이밍은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하염없이 좀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분위기 만들어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분위기를 못 잡아요. 네. 우리도 시장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달, 7월달 노목에 대해서 바이오가 움직였던 것처럼 내년 가가지고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이끌어주게 되면은 그 분위기 나오면은 그거 보고 우리가 올라타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냥 낚시라고 생각하시고 하이머시 좀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죄송합니다. 네. 맞다라고 봐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두산 밥캣 체크해봤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코인 관련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 좀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은 민프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9,500만 원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에 좀 관심 계속해서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네. 비트코인 오른다고 우리나라의 코인 관련주들이 오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지금 비트코인 진짜 비싸졌죠. 한 3달 전만 해도 한 여름만 해도 7천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만 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일단 그 트럼프가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부흥을 또 강력하게 외쳤어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누구야 저기 일론 머스크를 등에 업었잖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제 코인의 굉장히 또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이제 이런 인물로서 이제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코인이 굉장히 그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는 이제 기염을 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진짜 정말 코인에 관심 있으면 차라리 비트코인에 접근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코인 관련주 그럼 전혀 영향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과연 비트코인만큼 폭발적으로 있을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때는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선이 끝난 후에 이제 코인 관련주들이 무언가 한 번의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냐? 그때가 탈출의 한 번의 기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이제 반감기, 그 반감기라고 해서 이제 코인이 4년 사이클에 한 번씩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론이 있어서 올해, 내년이죠. 2025년이 이제 비트코인이 또 이제 강하게 쳐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우리나라 이제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던가 코인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들썩들썩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장기적인 거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 진입 가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이제 강세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좀 전량을 이렇게 좀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의견 남겨주셨네요. 우리기술 투자를 비롯해서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이 현재 시간에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8557번님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수가가 8,080원에 15%인데요. 목표 주가 9,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럼 이 부분은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지금 시간외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시간의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사님 9,000원 네. 목표 주가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 정도 그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그 정도 변동성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전 대비해서 변동성이 이제 작아지고 있는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STO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9,000원 정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9,000원 정도는 도전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9,000원이 욕심은 부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이제 법제화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서 그런 연유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갤럭시 머니터리뿐만 아니라 뭐 갤럭시 SM 이런 종목들이 현재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앞전에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7월 26일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3일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16일 뒤로 갈수록 위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0원 부분까지는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나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STO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이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9,000원이 넘으면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9,000원을 안 넘잖아요.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반등폭이 나오는 것만 보고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오늘 어쨌든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전강 후양으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지금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동반적으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그냥 깔끔하게 7,800원 지켜준다는 전제를 깔고 이 가격을 지켜준 전제를 깔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 폭에 따라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격은 딱 찍어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다시 한번 STO 얘기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지 대한 부분 저도 당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반등 폭을 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등 폭을 보시고 뭐 9천이 됐던 9천 이하가 됐던 이상이 됐던 그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반등을 이용해서 가격에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빠져나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STO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에서 강세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